다육이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여기 하우스 실내 온도는 지금 현재 3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천장에는 햇빛, 차양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서 40도가 넘어가면은 방안막까지 다 쳐져서 실내 온도를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 하요상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도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어요. 우르릉 쾅쾅해서 비가 쏟아질 줄 알았더니 비는 오지 않고요. 햇살이 쨍쨍한데 천둥 소리가 들리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듣기에 저기 경남 거창 지역에는 2시간 동안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2시간을 내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농작물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네, 요렇게 지금 이상기후의 날씨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지금이네요.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방울이의 공부합시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소소한 수다 시간에 짬짬이 이렇게 꿀팁들 자잘자잘한 요런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정보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초보자가 알기 쉬운 다육 용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합시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랜 다육 생활을 하신 우리 고수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들이고, 또 늘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라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그 단어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이지만, 다육을 처음 접하시는 이런 초보 다육맘들은 많은 그런 단어들이 생소하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방울이의 영상 아래쪽에 댓글들이 간간히 달리긴 한답니다. 어떤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의 글들이 소소하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방울이가 한번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초보맘들께서 이렇게 알기 쉽도록 풀어서 이렇게 해설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마음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에야 그런 것들을 짧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소소한 수다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대략 한 20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육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고수님이나 다육 생활을 조금 하신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주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게 동형, 하형, 이런 단어입니다. 지금 여름이 되어서 더워지니까 동형종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자러 간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동형종 아이들은 잠을 자기 때문에 잠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동형종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나 요런 에오니움 속 아이들, 흑법사, 로즈법사, 그 다음에 블랙 캐시미어, 요런 아이들이 다 동형종에 속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동형, 하형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지도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요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자고 휴면을 취합니다. 네, 잠을 잔다는 거는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얼음땡 하면서 휴면을 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모든 생장을 멈추고 이렇게 잠을 자듯이 얼음땡 하면서 날이 선선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많은 하엽들을 지우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에오니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잠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들을 안으로 싹 오므리면서 이렇게 이제
휴면에 들어갈 준비를 한답니다. 뭐 그라노비아나 뭐 이런 아이들은 아주 뭐 공처럼 동그랗게 입장을 말고 아주 꼼짝을 안 하고 가쪽에는 하엽으로 가득 싸고 있답니다. 요 화이트 그린이도 아래측에 이렇게 많은 하엽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미 잠잘 준비를 끝내고 이렇게 휴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햇살이 좋은 이런 햇볕 아래 내놓는 것보다는 아래쪽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방그늘 쪽으로 옮겨주시고 여름을 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여름에 그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잎고 번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삽목 번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꼬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다육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요 지금 로즈법사가 동형종이라서 여름에 잠자러 들어간다고 아무도 여름에는 그 꼬집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꼬집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자구들을 내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께 초보맘들께서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영종이라 하면은 여름에 성장하고 겨울에 잠을 자는, 즉 날이 추워지면 이 아이들은 성장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음땡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죠. 그렇게 이렇게 하영종 아이들은 방울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 크게 많이 없어요. 다육이 전체적으로는 거의가 하영종 아이들이 많아요. 꼭 구분을 하자면요. 즉 말해서 봄부터 해가지고 여름, 가을 요때 성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말하죠. 다 아이들이 이렇게 잎을 내고 자구를 내고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한다는 거는 그 계절에 이렇게 성장하는 종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방울이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육이를 가지고 있지만 봄부터 가을, 겨울 뭐 사시사철 아이들이 자구를 내고 성장하는 걸 보면은 크게 이렇게 하영종 아이들은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방울이가 갖고 있는 아이 중에서 보자면 요 파티 오라금 요 아이가 대표적인 하영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렇게 들여 나와 봤어요. 네, 요 아이는 겨울에는 입장들을 모두 다 떨구고요. 얼음 땡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지만 남기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여름이 오고 날이 더워지니까 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 자구를 올리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 입장들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다른 방 언니님들 요 파티 오라금을 보면 지금 아주 잎들을 이렇게 가지 끝마다 이렇게 잎들을 올리고 있는 거 보면 요 아이가 대표적인 그런 하영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울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 하영종이라고 느껴지는 아이가 괴마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봄까지, 겨울하고 봄까지는 요 위쪽에 있는 요런 잎들을 다 떨구고 있었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무성하게 잎을, 새 잎들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계단이라는 대나무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겨울 동안은 잎을 싹 떨구고 대만 요렇게 무성하니 있다가 지금 더운 여름철에 새 잎들을 올리면서 아주 햇빛을 많이 받으면 초록색에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그 아이도 대표적인 하영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은 거의 여름철에 다 성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이제 동형과 하형에 대해서 나누어 봤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형은 겨울에 성장하고 하형은 여름에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군생. 우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군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군생은 뭐냐? 군생은 이렇게 무리 지어 모여서 사는 형태를 군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군생을 이루고 이렇게 살죠. 그럼 군생은 또 여러 가지 종류로 군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구를 품어가지고 새끼들을 쫑쫑쫑 돌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새끼들을 달고 있으면 여기 나나후쿠무늬도 아주 뺑뺑 돌아가면서 목도리 수용으로 아가들을 많이 달아서 이렇게 한몸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도 자구들을 많이 품고 요 아이는 다 붙어 있는 요런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라고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구를 내어서 군생을 이룬 요런 아이를 자연 군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적심 군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심 군생이라는 건, 적심이라는 것은 요렇게 요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를 말해요. 요렇게 이제 다육이들은 요렇게 위 생장점 위쪽이 싹둑 잘리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곳곳에서 요런 새로운 얼굴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구들을 생성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군생을 이루게 되면은 적심군생이라고 요렇게 부른답니다. 네. 방울이도 요렇게 요런 그 군생, 요 아이는 수연인데 수연도 요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지만,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저절로 형성된 자연 군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갈이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얼굴을 진짜 정말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군생인데, 군생은 군생이지만 아래측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어릴 적에 이렇게 생장점 부위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얼굴들을 내밀어서 군생을 만들어낸 적심군생이었습니다. 적심군생이라 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저렇게 많은 얼굴들을 만들어낸 그런 군생을 적심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생에는 합식군생이 있습니다. 합식군생이라고 하면, 합식이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을 여러 포트를 이렇게 합쳐서 한 곳에 몰아서 심은 이런 거를 합식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무리지어 여러 아이를 모아 심어 가지고 만든 이런 거를 합식군생이라고 합니다. 방울이가 아주 대품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러블리 로즈를 30포트나 되도록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식군생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라울도 1,500원짜리 9포트를 모아 심은 합식군생입니다. 물론 요런 그 라울은 아주 자연군생이 이쁘고 또 자연군생들도 많고 좋아이들은 자구들도 많이 잘 내어주기 때문에 합식군생보다는 자연군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네. 그리고 또 군생으로 분류를 하자면 한몸군생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고수님들이나 또 농장 사장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농장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한몸군생,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한몸군생이라 하면 요 아이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중심에 모주가 한 개가 있고 요런 자구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딱 그 모주와 요 자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생이라는 뜻으로 한몸 군생이라는 그런 말을 쓴답니다. 이렇게 이제 군생에 대해서 다양한 군생 종류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합식은 아까 군생 설명드리면서 합식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많이 듣는 말씀이 목대가 좋아요, 목대가 굵어요, 목대 아주 튼실하죠, 이런 말씀들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목대라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요런 중심대, 요거를 목대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요런 그 아이들의 요 중심대를 갖다가 목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구라는 말도 하는데, 자구라는 것은 요 중심 모주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달리 있는 요 아가들을 자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방울이가 요 큐페리 금 요 하월시아인데, 요 큐페리 금을 자구를 하나 적출해 가지고 띄어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려고 하나에 띄어서 이렇게 따로 심어서 뿌리를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자구 적출해서 자구 번식을 한다라고, 요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리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들어 가죠. 요 아이도 뿌리 내리고 자라면은 또 요렇게 아가들을 달면서 또 요렇게 한몸 군생으로도 자라가겠죠. 네. 이렇게 자구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듣는 중에서 로제트가 아주 이뻐요, 이런 로제트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로제트라는 것은 다육이의 얼굴 모양을 말합니다. 얼굴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육이의 얼굴은 다들 다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다육이의 얼굴들을 우리는 예, 로제트라고 말합니다. 네. 러블리 로즈는 로제트가 참 장미꽃처럼 이쁘게 생긴 네, 그런 아이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로제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번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번식은 이렇게 개체수를 여러 개로 늘려가는 것을 번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번식에는 첫 번째로는 잎꽂이 번식이 있습니다. 잎꽂이는 잎을 하나 이렇게 딱 뜯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새싹을 얻어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개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잎꽂이 번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잎이 하나 뜯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 놓았더니 이렇게 핑크색의 뿌리가 나오면서 그 속에 아주 어리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런 새로운 싹이 움을 트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다육이는 잎꽂이 번식을 해 나갑니다. 네, 여기 제가 페레독스 잎꽂이가 되어져 있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있는데요. 페레독스 요 아이는 여기에 입고되어 있는 요 잎들은 네, 꽃대에서 달려 있는 꽃대 잎장을 뜯어 가지고 이렇게 잎꽂이를 시도했습니다. 네, 페레독스는 아주 꽃대의 잎꽂이가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 꽃대를 올리면은 이렇게 방울복랑도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꽃대에 잎장이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지만 요런 꽃대가 올라왔을 때 여기에 요런 무주에 있는 잎장과 꼭 닮은 잎장들을 꽃대에 다닥다닥 붙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꽃대에 붙어 있는 잎장들은 뜯어서 요렇게 예, 잎꽂이를 시도해 보시면 잎꽂이가 잘 된답니다. 요렇게 해서 잎을 뜯어 가지고 번식을 하는 잎꽂이 번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꼬집기 번식이라는 게 있어요. 꼬집기. 네. 꼬집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장점 제일 중심 안쪽 예, 여기를 이렇게 싹 잎장을 뜯어내고 생장점을 없애버리면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옆에서 이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이런 새로운 얼굴들 자구들을 이렇게 생성해 낸답니다. 이렇게 꼬집기를 해서 번식을 하면은 요 아이처럼 이렇게 적심을 해서 뚝 자른 것처럼 이렇게 뭉뚱한 흔적도 없으면서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가진 그런 군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꼬집기를 많이 시도한답니다. 예, 저런 에오니움 속 아이들도 꼬집기를 하고요. 수연이나 까라솔, 그 다음에 퍼프, 네, 요런 아이들 굉장히 생장점을 이렇게 다 꼬집어 뜯어내서 저렇게 꼬집기법으로 번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꼬집기 번식법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적심삼목, 네, 적심삼목이라는 거는 여기를 잘라가지고 삽목, 흙에 꽂아서 그렇게 번식해내는 것을 적심삼목 번식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예, 사랑무, 칼라앙무 이 아이도 제가 가지가 하나 부러져 가지고 일부러 자른 건 아니고 부러졌는데 이렇게 흙에 꽂아 놓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아주 여기 새 잎장들을 올리면서 핑크하게 예쁘게 하나의 새로운 개초로 자리 잡아서 커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삽목 번식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또 번식법에는 자구 번식법이 있죠. 자구라는 것은 요 아이가 새로운 아가를 달아서 그 달려있는 아가를 잘라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자구 적출이라고 하는데, 네, 요런 이제 새로운 아가들이 달리면은 그 아가를 띠내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개체로 화분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구 번식법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도 많이 하지만 보통은 요런 국민이 종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가 달려서 이렇게 있지만, 국민이 종류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를 띄어서 자구 번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자구 번식법에는 이렇게 이런 창의 종류 아이들을 주로 자구를 띠내서 번식을 많이 시킨답니다. 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이들도 이렇게 자구들을 띄어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번식시키면 됩니다. 네, 그렇게 개체수를 늘려갈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아가를 하나 품고 있는데, 내가 암으로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 하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그 커팅 칼로 잘라내 가지고 또 뿌리 받아서 새로운 이런 모주처럼
뿌리를 내려가지고 키우면 되겠죠. 네. 그런 이제 자구 번식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많이 보여드렸지만 많은 각종의 아이들을 꽃이 피었을 때 저렇게 꽃을 피우면은 꽃을 서로 교차 수정해서 부비부비라는 것을 해서 거기서 씨앗이 맺히면은 이렇게 씨앗을 받아서 보관을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지슬송, 지슬송금, 콩코르디아나, 알부카스필라리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요 별의 눈물 백화인가 봐요. 네, 요렇게 아이들의 씨앗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요 씨앗을 파종을 해서 발화를 시켜서 네, 많은 개체수를 얻을 수 있는 실생 번식법이 있죠. 네, 조금 있으면 방울이도 요 지슬송 요 씨앗을 삽목판에다가 씨앗을 뿌려 가지고 발화시켜 갖고 아주 많은 이런 지슬송을 지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씨앗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여러 통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씨앗을 받아 가지고 또 번식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번식에 제가 잎꽂이 번식, 꼬집기 번식, 적심 삽목, 그 다음에 자구 번식, 실생, 씨앗 번식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다음은 철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듣고 접하실 거예요. 철화라는 것은 약간 그 이상 변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철화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철화들은 대개 목대가 이런 일반 아이들처럼 동그랗지가 않고요. 이렇게 넙대대한 이런 철화 판때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철화들은 이렇게 이상 변이를 일으키면서 아주 생장점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아주 다방면으로 생장점이 펼쳐지면서 어디가 생장점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철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장점이 어디인지 모르다 보니까 입장들이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 간답니다. 네, 요게 이제 환엽 송록 철화이고요. 이 아이는 레드스톤 철화입니다. 방울이가 철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철화들을 가지고 있죠. 아주 멋진 이런 펜지 철화도 있고요. 모두가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납작한 판때기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빵빠레 철화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체인지 스토리라는 그런 창철화예요. 네. 그리고 여기 에오니움숲 중에서도 이렇게 이 아이 흑법사 철화 이렇게 보세요. 목대판이 넓적하죠. 네. 아돌피 철화도 있고 그 옆에 여기는 공매화 철화도 있고 철화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 철화들은 또 저렇게 생장점이 없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다가 때로는 곳곳에서 이렇게 생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을이라고 말하는데 요런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의 이런 생장점들이 새롭게 태어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생얼을 이루어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로제트형의 얼굴을 만들어 나간답니다. 네, 철화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얼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이렇게 다 설명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변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는데 변이라는 단어도 요 철화 설명하면서 설명이 되었죠. 네, 이런 정상적인 형태에서 어떤 영향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연구를 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뭐 듣기로는 제가 영양 성분 때문에 변이가 오기도 하고요. 특정한 영양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흡수되어도 아이들이 변이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벌레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런 변이가 와서 철화가 되거나 또 혹은 이런 색깔이 변하는 이런 색 변화, 칼라 색 변화, 네, 이런 엽록소들이 색깔이 변해 가지고 변이가 생겨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금이라고 말하죠. 네.
요런 아이들도 지금 여기에 큐페리어 금인데 원래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이었는데 그 색상 변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흰 빛깔로 요런 하얀 색깔로 변이되면서 이렇게 금이 되었답니다. 우리 다육이에서는 이렇게 이상 변이를 일으켜 갖고 금이 되면은 어때요? 가격대가 아주 높아지죠. 네. 뭐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그 색소 변화로 인해서 뭐 뱀이 하얀 색깔이 되어서 백사가 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변이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요 칼라앙, 요 아이도 요 아마 색상 변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요거는 뭐 약간 인공적으로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정보도 제가 접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방울이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방울이도 이제 처음 다육을 접하고 요런 단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처음 다육을 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해서도 또 저 하다 보니까 함께 말씀드렸고요. 금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한 번씩 무지라는 이런 단어를 들을 거예요. 금무지. 네. 금의 몸에서 다육이의 금의 몸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왔는데 금이 나와야 하는데 금이 나오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을 때는 금의 몸에서 태어난 금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뭐 꽃대, 꽃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꽃을 올리는 요 길쭉한 요 대를 요것을 전체적으로 다 꽃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모주, 모주라는 요런 단어를 쓰는데 주로 이제 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모주라고 하면 이렇게 자구를 얻을 수 있는 메인 요 아이를 모주라고 말합니다. 그 모주는 끊임없이 또 자구들을 계속 달아나가고, 네. 여기 한스 봉황을 보시면은 뒤쪽에 한스 봉황이 이렇게 아이를 둘을 품고 있잖아요. 저도 요 한스 봉황 자구 두 아이 크게 키우면은 그냥 한몸 군생으로 키우지 않고 요 자구를 적출해서 나눔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조금 더 키워서 자구를 띄어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안에 큰 요 아이가 바로 모주가 되겠죠. 모주라는 것은 이렇게 자구 아이들을 생산해내는 엄마의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요즘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탈피. 탈피라는 것은 껍데기를 벗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껍데기를 벗는 아이들은 이런 코노나 리톱스 이런 아이들이 주로 껍데기를 벗어서 번식을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코노 종류 중에서도 피카츄라는 아이인데 원래 올 때는 이렇게 얼굴이 3개가 아니었어요. 요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껍데기를 벗고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3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네. 루비 요 아이도 코노 종류인데 요 아이들도 요 껍데기를 벗어요. 그리고 또 리톱스 요런 아이들도 껍데기를 다 벗죠. 네, 그렇게 아이들이 껍질에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번식도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현상을 탈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릴 단어가 요런 분지. 분지라는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이렇게 생장점이 있었는데 이 생장점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해요. 네, 그것을 분지라고 합니다. 주로 분지를 많이 해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아이들이 시크릿이라는 그 아이가 제가 보니까 분지를 해서 이 개체수를 늘려가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지를 하면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쭉 목대를 뽑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고요. 딱 이렇게 물이 지어가지고 군생을 이루면서 이렇게 번식을 해 나가더라고요. 네, 아이스 에이지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가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속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지 않아요. 요 많은 얼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다가 한 몸에서 이렇게 생장점이 둘로 나뉘면서 2개가 되었다가 또 그 2개가 또 나뉘어지면서 2개가 되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아이가 봄쯤에 요쪽하고
곳곳이 이렇게 얼굴이 둘로 나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분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분지를 끝내고 하나의 개체의 얼굴 형태로 이렇게 다 분지를 끝냈어요.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자구를 번식해 나가는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아주 딱 붙어가지고 이런 수형을 이루면서 자라나가네요. 네. 이렇게 얼굴이 생장점 안쪽에서 얼굴이 하나 있는 아이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것을 분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답니다. 네, 이렇게 분지까지 대략 한 20여 가지에 대해 다육을 키우시는 우리 다육맘들께서 주로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 방울이가 소소한 수다로 이렇게 풀어보았네요.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대충 어떤 뜻이다라는 거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 고수님들이나 다육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제 다육을 이제 막 접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 방울이가 작년 요맘때의 아마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공부합시다 코너에 초보자가 알기 쉬운 다육용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한 수다 떨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는 여기까지 떨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여러분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